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미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0만 8천 명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전군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캐나다가 어제 약 17개월 만에 백신 접종 미국인에 한해서 국경을 개방해 여행객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캐나다인의 입국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페루발 람다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자 수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지만 전염병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입원 환자가 2주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입원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주민들의 실내 공간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오늘 표결에 붙입니다. LA 한 아파트 개발 업체가 정부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면서 LA 시정부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문기구가 이번 주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접종, 부스터샷 필요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또한 프랑스와 아이슬란드, 이스라엘과 태국까지 7개 나라를 여행하기 매우 위험한 국가로 추가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파이자 백신보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이 멕시코를 상대로 이미 지원한 4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 외에도 총 850만 회분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5년간 1조 달러를 투자하는 인프라 법안 상원 가결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오늘 오전 하원으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과 이견이 큰 복지, 교육, 증세 부문을 따로 3조 5천억 달러 규모 예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거나 유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민들의 생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맹비난한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서 미 국방부는 따로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나란히 전국민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 대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0여 명에 달하는 정책 자문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신의 인사와 문재인 정부 출신의 고위급 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의 김광현 선수가 왼쪽 팔꿈치 염증으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올 시즌 3번째 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난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과 2+1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면 입단 발표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승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아침 한대 흐리다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5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양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라디오 설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2주 새 2배로 증가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8천여 명으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원 환자의 90% 이상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또 더 많은 젊은 환자를 보고 있다고 병원 측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입원 환자의 급등 현상은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남동부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지난주 입원 환자 수가 새 기록을 세웠고, 플로리다주에서는 입원 환자가 지난해 정점 때보다도 더 높은 13%가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의 한 병원에서는 모든 병상이 동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백신 변이가 또다시 출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더 오래 퍼지고 더 많이 증식하면 변이를 일으킬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LA 한인타운이 LA 카운티 내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 최다 지역 중 한 곳이 됐습니다. 통계 분석 매체인 크로스타운이 LA 카운티의 공공보건국 자료를 인용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LA 한인타운은 지난 7월 5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카운티 260개 지역 중 15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최다 발생 지역은 롱비치로 2,216명이 감염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산타클라리타와 노스 할리우드, 글렌데일 순입니다. LA 카운티의 7월 전체 신규 확진자는 이전 달인 6월과 비교해서 무려 7배가 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새로운 코로나 감염 확산세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지역과 부촌 지역에 큰 격차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입원 환자 수치는 지난주 금요일 454명에서 어제 월요일 453명으로 한 명이 줄었지만 꾸준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환자는 같은 기간 71명에서 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염병 학자인 앤드류 노머 UC 얼바인 교수는 지난주 금요일 입원 환자는 일단 제자리에 있는 것,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그래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환자실 환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창궐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페루발 변이인 람다 변이도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 정유기구를 인용해서 7월 텍사스주의 휴스턴 감리병원에서 첫 번째 감염 환자가 보고된 이후 이 람다 변이 환자가 현재 미국 내 1,08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람다 변이는 작년 12월 페루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로서 WHO는 이것을 관심 변이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람다 변이 감염자는 83% 이상을 차지하면서 가파르게 퍼지고 있는 델타 변이 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전문가들은 이 람다 변이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CNN은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마치면 돌파 감염돼도 입원이나 사망에 이르는 중증은 완전히 피할 수 있다. 사실상 완전히 피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DC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완료한 1억 6,400만 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률 0.001% 미만, 입원율 0.005%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발표와 비교하면 돌파 감염에 따른 입원은 862명, 사망은 244명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중증 돌파 감염의 74%는 65세 이상 노령층이었고 사망자 5명 중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으로 떠오른 가운데 모더나 백신이 파이자보다 델타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헬스 시스템 연구진은 지난 6일 모더나 백신의 델타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파이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번 연구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동료 평가에 앞서서 의학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매드 아카이브에도 발표됐습니다. 파이자의 예방 효과는 7월 조사에서 42%로 올해 초 76%와 비교할 때 모더나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두 백신의 이번 예방 효과는 그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 15일까지 전군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YTN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군부대에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확정해 대통령 승인을 받겠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백신이 필요하고 어떻게 의무화를 이행할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nd as the secretary told the force today, if he needs to move act sooner than this timeline, then he'll do that. So we're going to watch the trends and make sure that we're keeping readiness of the force at the forefront. 또 그 이전이라도 식품의약국 FDA가 정식 승인을 하면 곧바로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정식 사용 승인은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240만 명의 미군 가운데 1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끝냈고 23만여 명이 1회 접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침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Since many vaccinations are required for active duty military today, I'm asking the Defense Department to look into how and when they will add COVID-19 to the list of vaccinations our armed forces must get. 이런 가운데 미국의 감염 상황은 확산일로입니다. CNN은 2주 사이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2배로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전염률이 높거나 상당한 카운티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는데 미국인의 95% 이상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백신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서 위조 접종 증명서 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종에 반대하고 있는 젊은 층들이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위조된 접종 카드를 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AP통신은 어제 대학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접종을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기피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또 SNS에서는 접종카드를 한 장당 50에서 200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에서 제작된 카드가 배송되기도 한다면서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접속한 한 위조 백신 카드 판매 계정에는 이것은 유독성 백신에서 구해줄 수 있는 우리만의 방법이다라는 문구까지 적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서 AP통신은 백신 접종 카드 구입 문의가 증가하는 것은 대학에 위조 접종 카드를 제출하려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프랑스와 이스라엘 등 7개국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매우 위험 국가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여행 매우 위험 국가 명단에 7개국을 추가했습니다. 이 7개국은요. 아루바, 에스와티니, 프랑스, 폴리네시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태국 이렇게 7개국을 추가로 여행이 매우 위험한 지역임을 나타내는 4단계 국가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캐나다가 지난해 5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폐쇄했던 미국과의 국경을 약 17개월 만에 재개방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것인데 미국은 아직은 캐나다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YTN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개월 만에 캐나다 국경이 다시 열리자 방문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I'm trying to take care of my late aunt's estate. She passed away last year during COVID, and this is the first time I'm actually able to get in. 현지 시간 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폐쇄됐던 캐나다 국경이 미국인에게 다시 열렸습니다. 단 입국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출발 3일 전 이내에 이루어진 코로나19 검사에서 발부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요건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국경을 통과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You know, I went with faith and here we are, an hour and a half waiting in line, but it's totally worth it. 하지만 미국은 캐나다를 상대로 국경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오는 21일까지 필수적 목적 외에 캐나다인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도 캐나다가 먼저 국경을 개방한 것은 미국 관광객에 의존하는 캐나다 관광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다음 달 7일부터 미국 외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국제 여행객에게 의무 격리를 면제하고 입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미국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10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은 아침 한때 약간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4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보이는 것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날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예년 기온을 웃돌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날보다 3~4도가량 더 높아져서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고 100도를 웃도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더위는 몬순기류의 영향으로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고 일부 지역에는 간간히 소나기도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8도, 6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9도, 69도, 해안 지역은 71도, 63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은 약간의 구름만 있겠고 제주도 지역에는 장대비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3도, 낮 최고 기온 91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로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더 역시 뱅크 오브 호비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3조 5천억 달러의 인프라 예산을 자력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이 공화당 초당파 의원과 합의한 1조 달러 예산 외에 이 1조 달러 예산은 방금 전 표결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상원에서 사실상 통과됐다. 그리고 오늘 하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이 외에 1조 달러 예산 외에 이견 사항인 복지, 교육, 증세 등을 담은 3조 5천억 달러 등의 예산에 대해서 별도 트랙으로 독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3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예산 결의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 필리버스터가 적용되지 않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 계획, 가족 계획 등 4조 달러 인프라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LA의 한 유명 아파트 개발업자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면서 LA시를 상대로 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가주의 대형 아파트 개발업체인 GHP 매니지먼트 콜이 코로나 팬데믹 속 발효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로 회사가 관리해온 12채의 아파트 건물에서 2천만 달러 이상의 렌트 수익을 손해봤다며 LA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제프리 팔머가 소유한 GHP 매니지먼트 콜은 퇴거 유예 조처가 만료될 즈음에는 손해액은 3배 정도 불어날 것이라며 LA시에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LA시의 퇴거 유예 조처로 인해 회사가 은행에 신청한 몰기지 융자와 재융자 케이스가 거부당하면서 재정적 손실이 더 커졌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LA시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발동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렌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처음 메리카세티 LA시장이 비상령으로 내렸다 후에 LA시 의회가 조례안으로 승인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가 개인 사유재산이 아무런 보상 없이 공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한 수정헌법 5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는 렌트비 미납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을 건물주에게 전가했으며 건물주들이 팬데믹 동안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도록 법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GHP 매니지먼트는 남가주에서 15,000채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LA 다운타운의 메디시, 로렌조, 피에로라는 지중해풍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해 왔습니다. 마이크 피어 LA시 검사장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세입자들이 팬데믹 속 홈리스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극력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신청자들은 앞으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할 때 소셜 번호를 신청하거나 체류 신분이 수정된 카드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이를 위해서 I-485에 신규 소셜 번호 카드를 신청하거나 수정 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항목을 추가했으며 시스템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미국 주재 재외공관장 2명의 비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부임한 52살의 주 시애틀 총영사 권원직 총영사가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외교부 본부에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 총영사는 부임한 지 반년 만인 지난 6월부터 총영사관으로 출근하지 않은 채 관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 형사가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직무정지를 당했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지만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 따른 조치라고 외교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권 총영사는 현재 외교부 본부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상태로서 이 결과에 따라 총영사직에서 물러날 수 있을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한 박경재 LA 총영사에 대한 투서를 접수해서 진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조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한 매체는 박 총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도 담당자에게 비자 발급을 강요했고 또 직원에게 막말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 총영사가 외부 인사로부터 고급 와인 같은 청탁금지법상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습니다. 박 총영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며 정치권 등의 추천으로 임명된 특임 공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대선 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LA 카운티에 이어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올 처음 웨스트나일 모기가 발견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플러튼 지역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사람이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웨스트나일 케이스의 94%는 플러튼, 라하브라, 부에나파크 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인체에 사후 퇴비화가 합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장례 방법으로 매장과 화장, 또 물을 이용한 화장 등 3가지가 합법입니다. 합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사후 퇴비화는 시신을 일련의 공정을 통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자연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한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한국 수목장은 화장해서 그 유골을 분쇄해 나무에 뿌리는 것으로 매장과 화장을 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점에서는 같은 것이지만 퇴비화는 화장을 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 퇴비화를 더 친환경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식 퇴비화 과정은 불이나 물을 이용하지 않고 대신에 관 모양의 용기에 넣고 높은 열을 가해서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600교 대학교들이 2022년 가을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에서 SAT와 ACT 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 2,330여 곳 가운데 3분의 2인 1,625개 대학이 이 같은 SAT나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UC 및 칼스테이트 시스템 대학들을 포함한 총 123개 대학들이, 뉴욕주의 경우는 콜롬비아, 코넬대 등 168개 대학에서, 뉴저지는 러커스 대학교 등 31개 대학에서 이 SAT나 ACT 점수 제출을 의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UCLA와 UC 버클리 등 UC 계열 대학들의 경우 입학 사정 및 장학금 심사에도 SAT 및 ACT 시험 점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인교육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어 온라인 프로그램이 UC 계열 대학 입학을 위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정식 승인됐다고 세계 한인교육자 연합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연합회는 한국어반이 개설되지 않은 정규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어 온라인 프로그램이 지난 7월 UC 총괄 총장실로부터 정식 필수 이수 과목 AG에 승인을 받았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 온라인 프로그램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과정에 이루어져 있고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의 능력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역사, 사회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한국 교육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LA 통합교육고는 전면 대면 수업이 실시됩니다. LA 통합교육고뿐만 아니라 각 교육고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가을 학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문제가 델타 변이입니다. 이 델타 변이 전파로 인해서 확산으로 인해서 대면 수업 재개에 적신호가 켜져 있고 온라인 수업도 병행하려는 학부모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 내 600만 명의 어린 학생들의 완전한 대면 수업이 재개되며 정상적인 학기 운영이 기대되고 있으나 델타 변이 전파로 인해 대면 수업 재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자 급하게 온라인 수업 옵션을 찾아보는 등 자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혹여 노출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새 학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 기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한 대면 수업 재개에 어려움이 예상돼 염려된다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보건국 바바라 페로 국장은 새 학기 대면 수업을 재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9일 가주 내 일부 헬스케어 종사자들이 주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가주 보건당국은 앞서 병원을 비롯한 간호시설, 클리닉 등 모든 의료시설 종사자들이 9월 30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남가주 내 일부 의료 종사자들이 주 당국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대하며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시위는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디에고 등 남가주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부 의료진들의 백신 접종 반대 시위는 아메리카스 헬스케어 워커스 포 메디컬 프리덤이라는 기관에서 조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트레이드 쇼인 2021 라스베가스 매직쇼에 참가한 업체들의 초반 매출이 팬데믹 이전에 못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벤더 감소와 함께 물류난 등에 따른 제품 단가 상승, 그리고 일부 행사장에서 매끄럽지 못한 진행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제 개막해서 11일까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올해 매직쇼에는 150여 개의 한인 업체들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최대 200여 개로 추산됐던 한인 의류업체 가운데는 고심 끝에 참가를 포기한 곳도 있었고 반대로 막판에 합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은퇴 준비가 안 된 더 많은 노령의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은퇴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퇴 연구조사기관인 뉴스쿨 은퇴 에퀴티 랩에 따르면 170만 명의 미국인들이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정보다 일찍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연구조사는 미국인의 삶뿐만 아니라 은퇴에도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베이비 부머들은 정작 은퇴하면서 노년을 즐겨야 할 시절에 가난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은퇴자들은 대부분 65세 이상인 경우가 많고 상당수는 그 연령대 이하의 학사 학위가 없으며 급변한 상황에 대처할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뉴스쿨 노동경제학자이자 경제정책기관 슈워즈 센터는
학사학위가 있으면서 안정적인 커리어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고소득 성인의 경우 누구보다 현재 상황에 제대로 적응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커리어 내내 일자리의 불안정과 월급이 더 적은 것도 고졸자가 대졸자에 비해서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계획 없이 은퇴했을 때 빈곤에 허덕이는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로 고령층의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면서 은퇴한 후 여생을 즐겨야 할 시기에 오히려 빈곤선에 허덕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사학위가 없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불평등 구조가 더욱 악화됐고, 특히 늙어서도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일자리도 잡기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가 9월 23일 오후 6시 30분 제38회 연례 기금모금 행사를 개최합니다. CBB은행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게 되는 이번 기금모금 행사에는 LA 자연사 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최근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처하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행사의 기조 연설자로는 배우인 데이비스 노아 씨가 참여해서 인종차별의 경험을 나누고 또 힘을와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얘기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축하 공연으로는 혼자한 사랑이라는 로 대표되는 소울 디바 앤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 주거용 및 상업용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알렉산드라 비아지 뉴욕주 상원의원과 유린 니우 뉴욕주 하원의원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퇴거 및 압류 금지법과 긴급 스몰 비즈니스 보호법의 효력을 2달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뉴욕주가 일부 해외여행 출국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백신 여권을 출시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머 뉴욕주 지사는 지난 5일 기존의 뉴욕주 백신 여권인 엑셀시오르 패스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 엑셀시오르 패스 플러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은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편을 이용해 그리스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바하마의 직항 노선과 엘살바도르, 독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푸에르토리코의 경유 노선을 통해 해외 출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서 교통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 2명이 피의자가 쏜 총에 맞아 1명은 숨지고 1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피해 경관들은 지난 7일 밤 9시 시카고 남부 웨스트 잉그루드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을 멈춰 세웠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단속에 걸리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이 경찰관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두 경찰관은 대응 사격으로 맞섰지만 결국 쓰러졌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숨진 경찰관 신원을 29살의 앨런 프렌치라고 밝혔고, 여성 경관이 근무 중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은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에서 파생된 델타 플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 보건당국은 64명의 델타 플러스 변이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은 델타 변이와 함께 델타 플러스 변이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며 델타 플러스 변이가 원래의 델타 변이보다 더 우려해야 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존슨앤존슨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원증명서만 있으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해주고 있는데, 현재 예약된 여행자들 중 80%가 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58개국의 다양한 여권을 소지한 여행객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이로 인한 샌프란시스코의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애틀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델타 변이가 워싱턴주를 6차 감염 유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인종 가운데 현재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히스패닉계 주민들의 감염 위험이 특히 우려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히스패닉 주민들의 비율은 43%로 주 평균인 57%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주민 3명 중 2명이 히스패닉인 아담스 카운티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34%이고 주민 절반 이상이 히스패닉인 프랭클린 카운티에서는 32%에 불과해서 히스패닉 접종률은 인구와 반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강타했던 시애틀, 또 가마솥 더위가 몰아친다는 예보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시애틀 여름이 절정에 달하는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예상됐고 1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8월 두 번째 주가 시작되는 시애틀 지역 공식 기상 관측소 시텍 공항을 기준으로 낮 기온이 80도까지 올라갔다라고 전하게 됐습니다. 이상 주요 대도시 소식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메시 소식으로 전 세계가 들뜨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팀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래도 파리 생제르맹 가장 유력하죠. 오늘 아침 2년 계약에 합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BBC에 따르면 메시가 메디컬 테스트만 통과하면 파리 생제르맹과 2+1 계약에 합의한 것이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 그리고 1년 계약 연장 옵션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시는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싶었겠지만 결국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게 됐다라고 BBC는 보도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2년을 뛰던 1년을 더 뛰던 메시의 현재 목표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공격수로 꼽히는 메시, 13살에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입단해서 지금까지 올해 나이가 34입니다. 13살에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 입단해서 34살이 되는 올해까지 21년 동안 바르셀로나 한 팀에서만 뛰었었습니다. 일본에 이어서 이제는 중국 차례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방역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조치가 예고돼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12개 경기장과 3개 훈련장을 완공했습니다. 임시로 지어지는 24개 경기장도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중국이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입니다. 지난 4월 중국은 경기장 운영 인력들의 체온계 칩을 몸에 부착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체온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즉시 격리 조치를 하기 위한 겁니다. 경기장마다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격리 통로와 격리 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선수 전용의 임시 격리소와 격리 화장실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을 위해 경기장 일부 시설을 거의 개조하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해외 관중 수용 여부나 경기장 입장객 수 등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선수와 대표단의 수를 3만 명으로 제한해 별도 격리시설에 묵게 할 걸로 예상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중국이 대회 기간 중 선수들을 14억 인구와 완전히 분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시를 봉쇄하고 도로를 차단하는 등의 통제식 방역이 올림픽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가뜩이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이 고강도 방역 대책을 내놓을 경우 이것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지난 선발 경기 등판 후 왼쪽 팔꿈치에 문제가 있다고 했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가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김광현 대신 데니얼 폰스 데일리안을 엔트리에 넣었다라고 세인트루이스 구단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광현의 부상자 명단 등재 일자는 어제 9일자로 소급됐습니다. 지난 8일 캔자스시티 룰즈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 뒤 팔꿈치가 조금 아픈 상태였다,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김광현 선수는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광현 선수 이렇게 자주 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올 시즌 벌써 3번째입니다. 부상자 명단에 오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오른 적이 한 번 있었죠. 아무튼 올 시즌에 3번째 부상자 명단에 오릅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세인트루이스 구단과 계약이 만료되는 김광현 선수의 이 부상자 명단 잦은 등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는 2경기 연속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샌디에고는 어제 경기에서 마이애미를 8대3으로 꺾고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트레이드 마감 시간 전에 내야수, 외야수들을 몇몇 영입한 이후 김하성 선수의 출전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경기 없었습니다. PGA 투어 2020-21 시즌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인 윈덤 챔피언십이 이번 주 목요일인 1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 클럽에서 개막합니다. 지난해 10월 개막한 PGA 투어 2020-21 시즌은 윈덤 챔피언십을 끝으로 정규 시즌을 마치고 이후에 3차례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대회로 이어집니다. 이번 대회까지 페덱스컵 포인트 상위 125명이 플레이오프 대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페덱스컵 포인트 125위 안에 들기 위한 선수들의 경쟁은 윈덤 챔피언십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선수들은 임성재가 페덱스컵 순위 28위, 이경훈이 37위, 김시우 39위 등에 올라 있어서 이들은 125위 내 진입이 걱정할 일이 없고 2020 도쿄올림픽 한국 대표팀 감독을 역임했던 최경주 선수를 비롯해 안병훈과 강성훈도 출전합니다. 교포 선수인 케빈 나, 제임스 안, 마이클 킴, 너그 김도 출전하게 됩니다. LPGA 투어 이정은 선수의 유럽 원정 아픔과 좌절의 연속이었다라는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는 5타차 선두를 지키지 못하고 패배를 했고 ISPS 한다 월드 인터내셔널에서는 컷을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 출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 20위 이내 선수로는 혼자여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이정은 선수의 유럽 원정은 입맛이 썼던 결과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마음을 추스른 이정은 선수가 유럽 원정 3번째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12일부터 열리는 스코틀랜드 파이프의 던바니 링크스에서 열리는 LPGA 투어 트러스트 골프 스카티시 여자 오픈에 이정은 선수가 출전합니다.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AIG 여자 오픈의 바로 앞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AIG 여자 오픈 개최 코스와 똑같은 스코틀랜드 링크스 코스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전초전으로는 최고다라는 평가입니다. 링크스 코스에 상당한 자신감도 붙어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아일랜드 대회를 마치고 이정은 선수는 줄곧 현지에 머물렀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스윙도 손보고 날씨와 코스 적응에 공을 들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슈퍼스타 루카 돈치치 선수가 초대형 연장 계약을 맺고 팀에 남게 됐습니다. ESPN 방송은 어제 에이전트의 말을 인용해서 돈치치가 5년에 2억 700만 달러를 받는 슈퍼맥스 루키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22살 나이에 NBA 간판 선수가 된 돈치치의 이번 계약은 역대 루키 연장 계약의 최대 규모입니다. 더피는 돈치치가 계약 마지막 해에 플레이어 옵션을 사용할 수 있고 10일 슬로베니아에서 계약서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018 NBA 신인 드래프트 전체 3순위로 애틀랜타 헉스에 지명된 돈치치 선수는 선발 직후 댈러스로 보내져서 첫 시즌부터 팀의 주축으로 자리 잡은 명선수입니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폴 에디션,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